동남아시아 최초의 시속 350km의 고속철도 후시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단 40분 만에 연결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으나 현재는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 이후 승객이 없어 열차 안은 유령선처럼 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2만 명 수준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는 손익분기점인 4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설비와 운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국과 채무구조조정 협상이라는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줄빚을 갚느라 허덕이면서도 한국에는 KF-21 전투기 분담금 중 무려 1조 원을 깎아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10월 개통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에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2년 만에 무거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차의 이름인 후시는 고속 열차가 질주하는 소리를 본뜬 이름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자존심과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상징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개통식의 화려한 기억은 이미 빛이 발했으며 현재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손익분기점의 절반 수준에 머물며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 시간대에 역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후기에 따르면 시속 350km의 첨단 객차 한 칸에 승객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승객들이 이 고속철도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빠른 속도와는 정반대인 접근성의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이용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 도심에서 고속철도 출발역까지 이동하는 데만 이미 1시간이 넘게 소요되어 고속철도의 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상쇄해버리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합니다. 도착지인 반둥 역시 마찬가지로 고속철도역이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어 역에서 빠져나와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또다시 많은 시간이 낭비됩니다. 고속철도를 타서 40분 만에 도착한다고 해도 역을 오가는 왕복 이동 시간에만 2시간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니 차라리 자동차가 더 편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 때문에 현지에서는 승객 없이 텅 빈 채로 질주하는 이 열차에 유령 열차라는 씁쓸하고도 냉소적인 별명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합작사인 KCIC는 운영 첫 해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열차가 달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투입하여 중국 자본의 손실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려했던 대통령의 자신감은 이제 사라지고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이런 무모한 철도를 중국과 손잡고 만들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 실패한 철도 사업이 한국의 첨단 국방 기술인 KF-21 전투기 개발 사업과 깊고도 불행한 연결고리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우리 기술로 만드는 차세대 첨단 무기 체계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에 참여한 파트너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들은 고속철도 빚을 갚느라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약속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2024년 초 KF-21 개발에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레이더와 시험 비행 자료 등 핵심 기술이 담긴 저장 장치를 몰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담금은 연체하면서 뒤로는 첨단 기술만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한민국 여론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으로 들끓었습니다. 한국에 줄 돈은 없다고 호소하던 인도네시아가 중국 고속철도 이자는 꼬박꼬박 갚는 이유는 바로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빚을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점수로 중국과의 채무 이행에 실패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분담금 미납은 당장 치명적인 신용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협상의 후순위로 밀어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빚을 우선 해결하고 남는 예산으로 한국과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한국 정부가 계속 협상에 응해준 것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2025년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원래 약속했던 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인 6억억 원으로 최종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깎아주게 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쏟아부은 실책의 비용을 한국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의 시발점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 앞에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일본의 제안은 이자율 0.1%라는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40년이라는 넉넉한 상환 기간을 포함한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50년 넘게 사고 없이 운영해온 신칸센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과 안전성을 앞세워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 보증을 필수적인 계약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국가 보증이란 철도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제안은 이자율이 2%로 일본보다 무려 20배나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음을 흔드는 결정적인 한 문장을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보증이 전혀 필요 없다는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기업 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느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중국의 이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사과와 같았습니다. 국가 보증을 서면 정부 부채로 잡혀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인도네시아는 결국 수년간 함께 준비해온 일본을 배신하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국에 넘어가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으며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선택이 승리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했고 친절했던 모습은 사라진 채 무리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당초 약 5조 원으로 합의했던 건설비는 지질 문제와 지연 등의 이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10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토지 보상비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온갖 명목을 내세우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모두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국가 보증이 필요 없다던 중국이 태도를 바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한다고 압박한 것입니다. 만약 국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겠다는 중국의 협박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투입한 막대한 자본을 잃지 않기 위해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기업 간 사업이라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제안보다 20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하며 국가 보증까지 서는 최악의 계약을 떠안았습니다. 달콤해 보였던 중국의 제안은 사실 치명적인 독이 든 사과였으며 인도네시아는 기술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일본의 신칸센을 포기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뿐만 아니라 완공된 철도의 역위치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 접근성을 무시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역들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파달라랑 역의 경우 고속철도로 40분 만에 도착해도 다시 시내까지 가기 위해 차로 1시간을 더 이동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져야 할 고속철도가 오히려 전체 이동 시간을 늘리는 꼴이 되자 이용객들은 당연히 이 비효율적인 유령 열차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외곽의 역을 지었는지에 대해 정부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지만 현지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부동산 개발 이익 때문이라는 의혹이 무성합니다. 실제로 역 주변 땅은 중국 자본이 미리 선점하고 있었으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가 상승과 부동산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철도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이동 편의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앞에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고리대금 수준의 이자 상환과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운영 적자라는 거대한 재정적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0.1% 이자율 대신 중국의 2% 이자를 선택한 대가는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이 유령 열차의 적자를 메우는데 낭비되는 비극적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사인 KCIC의 대주주인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연쇄도산이라는 국가 경제 위기로 번질 조짐을 보입니다.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0월 마침내 중국과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채무 구조 조정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 전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해진 고속철도 사태는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다른 해외 협력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게 만드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내 복지나 공무원 월급은 건드리지 못한 채 그들이 가장 먼저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한 대상이 바로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에 줄 분담금은 미뤄도 당장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약삭빠른 계산하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 빚을 갚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 적자를 사실상 한국 국민의 세금이 대신 갚아주는 황당한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국에는 돈이 없다며 분담금 삭감을 요청하던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와는 무려 1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전투기 도입 계약을 맺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48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그 계약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KF-21의 분담금 1조 원은 깎아달라고 매달리면서 튀르키예에는 그 10배가 넘는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론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속아 발생한 실책을 수습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 초 한국에서 기술 개발에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핵심 군사 기술을 몰래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양국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적발된 자료에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레이더 기술과 국가 기밀인 시험 비행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방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분담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뒤로는 첨단 기술만 훔쳐가려 했던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모든 협력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실패한 고속철도 노선을 수라바야까지 연장하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카르타, 반둥 노선만으로도 매일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선을 더 늘려 손해를 메우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란 이미 써버린 돈을 아까워하며 더 큰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여 피해를 키우는 어리석은 경제적 판단을 말합니다. 도박에서 잃은 돈을 되찾으려 더 큰 판돈을 거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이미 실패가 증명된 사업에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또다시 도박을 걸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 연장 사업 역시 중국과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쳐놓은 부채에 덧해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 인프라 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고리대금업에 가깝습니다. 도로와 항만, 철도를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준 뒤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면 주요 인프라의 운영권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스리랑카가 바로 그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중국 자본을 빌려 한반토타 항구를 건설했다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국가의 요충지를 중국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대가로 스리랑카는 2017년 한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양도했으며 이는 국가의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2022년 독립 이후 처음으로 국가부도 사태인 디폴트를 선언하며 나라 전체가 경제적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달콤한 조건으로 접근하여 상대 국가를 빚의 노예로 만드는 중국의 이 치밀한 전략에 인도네시아 역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태는 대한민국의 국제협력 사업에서 철저한 담보와 이행 보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으며 상대방의 신의와 약속만을 믿고 국가의 핵심 자산과 기술을 공유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냉철한 검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태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손해를 자초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중국의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독이 든 사과를 선택한 대가는 공사비 폭등과 국가 재정의 위기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은 KF-21 분담금 1조 원을 탕감해주며 인도네시아의 실책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대신 갚아주는 꼴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 시도 사건은 동반자적 관계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해외 협력에서 철저한 보안과 이행 보증이 필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라바야 연장이라는 또 다른 무리한 계획을 검토하며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인프라 지원이 아닌 고리 대금업과 유사하며 개발도상국을 빚에 덫에 빠뜨리는 전략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항구를 빼앗긴 스리랑카의 비극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당장 경계해야 할 가장 강력한 경고이며 99년 동안 운영권을 넘긴 사례는 주권 침해나 다름없습니다.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 협력을 이어가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수조 원대의 계약을 맺으면서도 한국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모습은 우리 정부가 향후 외교 협상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유령 열차라 불리는 고속철도의 실패 사례는 교통 인프라가 국민의 편의가 아닌 타국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국민의 세금은 이동의 자유를 얻는 대신 중국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장하고 빚을 갚는 데에만 고스란히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국가 간의 협력은 상호 신뢰와 공정한 비용 분담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분담금 조정 합의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측의 남은 금액 납부 여부와 기술 보호 조치를 끝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국제경제의 뒷이야기와 중국 1대1로의 또 다른 희생양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항구를 빼앗긴 스리랑카와 빚더미에 짓눌린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중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빚의 덫으로 푸가매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이 채널과 함께 하신다면 글로벌 이슈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존심을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와 한국 KF21 사업의 연결 고리를 함께 파헤쳐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유익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